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분이 가보신 장소가 나온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저기 우리 학교 앞인데? 저기 우리 집 앞인데? 이런 반가운 마음이 들죠. 저는 이런 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영화에 전투기가 나온다면 이런 즐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미국 해군들이 입었던 항공자켓 이야기입니다. 해군은 배를 타는데 왜 항공자켓이 필요할까요? 자, 이 배를 한번 볼게요. 확대를 좀 해보면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배 위에 있으니 해군 소속이겠죠.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입었던 자켓 이야기입니다. 영화 탑건 보셨나요? 안 보셨어도 이 포스터는 아실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영화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MA1은 나오지 않습니다. MA1은 공군이 입는데 탑건은 해군이기 때문이죠. 영화 탑건을 보셨다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탑건이 재밌으실 겁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인생 자켓을 발견하시길 바라며 해군 항공자켓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를 3번 눌러주세요. 항공자켓은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가장 얇은 라이트존, 조금 두꺼운 중간, 가장 두꺼운 헤비존, 배경에 투명한 건 육군과 공군의 자켓입니다. 미국에는 전투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는 3집단이 갖고 있죠. 하나는 공군, 하나는 육군, 그리고 하나는 해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 해군의 항공자켓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1911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미국 해군이 최초로 전투기를 구매합니다. 그때 당시의 전투함을 볼게요. 이건 진짜 강해 보이는데 이건 조금 초라해 보이죠. 미국 해군은 강하지만 전투기를 태우는 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엔 육군 조종사들의 옷을 같이 입습니다. 해군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했겠죠. 해군만의 항공자켓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AER이라는 해군 항공국 부서가 생깁니다. 해군의 전투기니까 해군이 따로 관리하겠다는 부서인데 여기서 옷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자켓이 M422입니다. 염소 가죽과 카라인 양털을 사용했죠. 뒷면엔 이렇게 주름을 넣어 활동성이 좋게 만들었는데요. 이 주름을 액션 플리츠라고 합니다. 이때 나온 육군의 자켓에는 이게 없었죠. 해군이 조금 더 기능성을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라를 올리면 뒤에 USN이라고 써져 있는데 US Navy, 미국 해군이라는 뜻입니다.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겠죠. 이 자켓을 개선한 게 M422A입니다. 어디가 개선됐는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겁니다. 바로 여기가 개선됐거든요. 볼펜을 넣는 구멍입니다. 그거 외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로 해군의 자켓은 육군의 자켓보다 덜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자켓을 원하신다면 이번 해군 자켓도 괜찮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M421 자켓이 나옵니다. 소재는 면을 사용하는데 라이트존이라 안감도 없습니다. 그 다음 버전 M421A와 비교해 볼게요. 많이 다른 자켓 같지만 3가지만 다릅니다. 가슴의 포켓, 카라의 모양, 그리고 팔꿈치 패드만 다르죠. 이 3가지 포인트로 이미지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켓이 마음에 드시나요? 일반적으로 421A 버전이 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때까지 해군에는 딱히 두꺼운 옷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에는 B3라는 헤비존 자켓이 있었죠. 아마도 육군에서 빌려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육군과 해군은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당연히 해군도 자체적으로 헤비존 자켓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나온 게 M445 자켓입니다. 이 전에 나온 M422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 당시 육군의 대표 헤비존 자켓 B3와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양가죽, 양털을 사용하고 팔에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마찰이 많은 부분이라 그렇겠죠. 해군 쪽의 카라가 조금 더 둥글고 소매에는 털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쪽에 이렇게 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엔 털이 나온 게 좋아 보일지라도 기술적으로는 니트로 된 소매가 좋아 보입니다. 소매를 꽉 막아서 바람을 더 막아주기 때문이죠. 결국 육군도 나중엔 이런 소매로 디자인을 합니다. 목을 감싸는 방식도 다릅니다. 육군의 B3는 이렇게 스트랩으로 고정하는 반면 해군은 지퍼를 끝까지 올리는 방법을 택했죠. 코까지 닿을 정도로요. 스트랩보다 지퍼가 사용하기 더 편하겠죠. 카라의 여유분을 늘려 바람이 잘 들어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겨드랑이에도 이렇게 여유분이 있어 활동성에도 좋겠죠. B3엔 이런 게 없습니다. 해군의 M445 자켓이 육군의 B3보다 기능적으로 좋습니다. 랄프 로렌에는 이걸 복각한 자켓도 있고요. 하지만 B3가 훨씬 유명하죠.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육군은 더 추운 곳에서 해군은 비교적 따뜻한 기후에서 활동했는데요. 그래서 육군의 B3 자켓은 많이 사용됐고 해군의 자켓은 덜 사용됐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잘 입지 않으니 대중들도 잘 보지 못했겠죠. 전쟁이 계속되면 필요한 게 많아집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연료도 채워야 하고 이것저것 많이 소비되죠. 그래서 수송도 중요합니다. 해군은 특히 바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으려면 이런 수송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수송기 조종사가 입었던 M69F 코트가 나옵니다. 카라에도 털을 사용했고 안감은 알파카를 사용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안감만 보이지만 뒤에 모두 알파카가 사용됐죠. 이 코트를 입은 채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면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는 2개로 나뉘어져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뚫려 있습니다. 여기로 손을 넣어 바지 주머니에 물건을 꺼내는 거죠. 일부 버버리 코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자켓에 비해 기장이 깁니다. 그러니 가죽도 많이 사용되고 안에 알파카 털도 많이 사용된 고급 자켓입니다. 가죽도 염소 가죽을 사용했는데요. 이전에도 앞으로도 해군은 주로 염소 가죽을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해군은 염소와 친하기 때문이죠. 하필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라 왜 염소를 배에 태울까요? 귀여워서는 아닐 겁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이죠. 해군은 바다 위에서 몇 달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신선한 유제품, 고기, 가죽에 대한 공급원이 필요했습니다. 염소나 소는 조건에 딱 맞는 동물이죠. 하지만 소는 너무 무겁고 더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예전부터 염소를 사용했었죠. 육군에서 사용하는 양가죽과 해군의 염소 가죽을 비교해보면 양가죽보다 얇지만 밀도가 높아 튼튼합니다. 하지만 덜 따뜻하죠. 그래도 해군은 계속해서 염소 가죽을 사용합니다. 이때까지 전투기의 난방 기술은 좀처럼 개발되지 않는데요. 그때 조금 특이한 자켓이 나옵니다. 자켓이 아니라 정확히는 수트죠. 이건 역시 염소 가죽으로 제작되는데 전기 코드가 있습니다. 안쪽에 금속실을 사용해 전기로 가열을 하는 방식이죠. 난방이 없는 항공기에서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조종사를 위한 수트입니다. 이전까지 항공 자켓은 육군과 해군이 따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물자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저것 아껴 써야 했었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육군과 해군의 항공 자켓을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같이 만들면 남는 재고나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육군의 A, 해군의 N을 따와 AN 시리즈가 나옵니다. 근데 디자인이 조금 신기합니다. 옷을 볼게요. 먼저 라이트존에 나온 자켓이 ANJ2입니다. 이전 버전의 라이트존 자켓과 비교해 볼게요. 왠지 육군보단 해군의 디자인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그리고 중간존의 ANJ3와 ANJ3A도 비교해보면 육군보단 해군의 디자인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전 해군 자켓과 거의 동일합니다. 헤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에 털이 나오지 않고 안쪽에 니트로 되어 있는 건 해군이 만들어 온 디자인이죠. 네, 해군 항공국이 만들었으며 해군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군과 육군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육군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7년 공군이 창립됩니다. 그래서 육군의 전투기도 사라지죠. A는 육군이라는 뜻의 army였으니까 이 AN이라는 명칭도 사라지죠. 그리고 나온 자켓이 G1 자켓입니다. 이게 해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자켓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탑건의 탐 크루즈가 입은 자켓이거든요. 하지만 모델명만 바뀌었지 그 전 디자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G1이 가장 유명해진 이유는 탑건 때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탑건에서 톰 크루즈는 이 자켓을 입고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토바이만 타죠. 탑건의 시대적 배경은 약 20년 후인 1969년입니다. 그때의 G1 자켓은 해군들에게 데일리웨어 정도였습니다. 부대를 나와서도 셔츠나 청바지에 같이 입었었죠.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카라에는 털이 있고 해군인이 염소 가죽을 사용하고 등에는 액션 플리츠가 있습니다. 겨드랑이에도 활동성을 위해 이런 거셋 디테일이 있고요. 가죽이지만 생각보다 따뜻하지는 않은 자켓입니다. 옆에 있는 AER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나온 자켓이 AL1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헤비존 라인보다 살짝 아래 내려가 있죠. 정확히는 헤비존이 아니라 베리 헤비존의 자켓입니다. 일반적으로 헤비존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베리 헤비존은 영하 30도에서 영하 50도 사이에 입는 자켓입니다. 베리 헤비존을 드립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죠? 면 소재에 방수를 위한 코팅을 했습니다. 눈이나 비를 맞았을 때를 대비한 거겠죠. 근데 그때는 전투기에 뚜껑이 달려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켓은 지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입었거나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안감엔 알파카 털을 사용하고 손을 넣는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후드는 이렇게 따로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털은 울버린 털을 사용합니다. 이분 말고 울버린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나 시베리아 같은 추운 곳에 사는 동물입니다. 털이 잘 얼지 않겠죠. 그 다음으로 라이트존에 MIL J7758A가 나옵니다. 나왔다고 하지만 이 전의 자켓들과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포켓도 비슷하고 카라도 비슷한데 그 다음에 나온 자켓은 조금 다릅니다. 7758B 버전인데 가슴에 지퍼가 사선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건 물건을 꺼내기 쉽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의 오른팔로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일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손을 넣기 편할 겁니다. 잠시 영화 탑건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톰 크루즈는 이 G1 자켓을 오토바이 탈 때만 입고 전투기 조종할 땐 입지 않았다고요. 조종할 땐 이렇게 생긴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7758B 버전인 줄 알았습니다. 카라도 비슷하고 주머니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공군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 자켓은 누가 뭐라 해도 MA1입니다. 그리고 해군에도 MA1 포지션의 자켓이 있었죠. G8 자켓이 나옵니다. 디자인을 볼게요. 기장이 굉장히 길고 높은 위치에 포켓이 있습니다. 꽤 큰 물건도 들어갈 정도로 크고 이렇게 펜을 넣는 디테일도 있네요. 공군이던 해군이던 자켓에 펜 넣는 디테일은 대부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일론을 사용했고 안감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은 나일론보다 내구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보통 겉감보다 여유를 줘서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되고 이
이 부분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오래된 G8 자켓은 이 부분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팔 뒷면에도 이렇게 접히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팔을 굽히기 편하게 하는 기능적인 이유겠죠. 중간에 S가 있는 이유는 수트라는 의미인데요. 바지와 같이 사용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감에 바지와 연결하는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G8 자켓은 이후에 2가지 버전이 추가됩니다. 이 3가지 버전 중 특히 C 버전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육군, 해군, 공군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소매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니트가 이렇게 V 모양으로 들어간 디자인인데요. 늘어나는 범위를 넓혀서 손을 쉽게 넣는 기능적 디자인이지만 보기에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G8은 해군의 MA1 포지션이지만 탑건에선 G1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G1은 해군의 상징 같은 자켓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G1이 나옵니다. 그때쯤 G1의 다음 버전이 나오는데 뒤에 웹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군의 비행 자켓은 AER이라는 항공국 부서에서 기획했습니다. 근데 무기나 장비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AER은 물자를 관리하고 무기는 ORD라는 부서에서 따로 관리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인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를 AER은 전투기로, ORD는 유도 미사일로 취급합니다. 어쨌든 날아가니 전투기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없으니 미사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의 문제로 두 부서가 합쳐지게 되고 합쳐진 이름이 BUWEPS입니다. 이젠 여기서 해군 자켓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때가 1959년입니다. 이제 라벨을 한번 볼게요. AER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이건 웹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때 만들어진 BUWEPS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1959년 이후에 나온 G8 자켓은 웹 자켓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군 대표 G1 자켓은 계속해서 생산되고 B, C, D, E 버전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긴 AS라고 적혀있네요. 네, 부서가 또 바뀐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재가 바뀝니다. 염소 가죽 대신 소가죽으로 만들고 카라도 진짜 털이 아닌 아크릴로 만들죠. 그때 노맥스라는 신소재가 개발됩니다. 이건 듀폰이라는 화학 회사가 개발한 불에 강한 소재인데요. 이 소재를 사용한 비행 수트가 출시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탑건의 비행복입니다. 카라의 디자인, 팔의 주머니, 그리고 소매 디자인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계절은 여름 같아 보입니다. 이 수트도 안감이 없는 여름용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맞는 것 같나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이 다음부터 공군과 해군 모두 CW45P를 착용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맥스 소재를 사용한 자켓이죠. 그리고 1976년 G1이 중단됩니다. 공군도 해군도 이제 CW45P, 36P 자켓만 입으라고 했는데 해군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G1을 많이 입었죠. 물론 전투기를 조종할 때는 규정대로 입었겠지만 평상시에는 G1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 G1 자켓이 부활합니다. 물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이 버전으로 나왔죠. 진짜 털도 아니고 최고급 염소 가죽도 아니지만 해군 조종사들은 G1을 원했습니다. 그만큼 해군의 대표적인 자켓이죠.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 공군과 해군 조종사들은 CWU 자켓을 입게 됩니다. 육군, 공군, 해군까지 항공 자켓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MA1 말고 여러분의 취향인 자켓이 생기셨나요? 만약 생기셨다면 적혀있는 스펙 넘버를 검색해보세요. 아마 누군가가 만들었을 겁니다. 설마 전기 코드를 꼽는 이 자켓을 원하신 건 아니시죠? 이건 누가 안 만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베이스라는 악기를 알고 계신가요?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이스를 알고 계신 분들은 베이스가 들리실 겁니다. 그럼 베이스만 따로 들어볼게요. 이런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이제 다시 노래를 들어볼게요.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그림, 건축물, 자동차 모든 창작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는 만큼 재밌다는 것이죠.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을 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나면 재미로 돌아옵니다. 같은 옷을 보더라도 남들보다 더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밀리터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